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고지은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 용품에 대해서 단어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뭘로 정할까요? 요즘에는 전자서방, 또 다른 말로 반려가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전자서방인데 마누라는 없어요? 전자 마누라도 있죠. 아, 마누라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남자분한테 전자 마누라가 되겠죠. 그럼 이 업을 가전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가전업? 네네. 반려가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전업은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거를 써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별나라를 왔다 갔다 했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잘 쓰면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장도 있어요. 저는 국내에 그런 공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 많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도 억 단위가 넘죠. 처음부터 제가 자본력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한 5년 정도 전에 울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여기 화성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생기고.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울산에 처음 가전샵이 잘 안 됐어요. 재개발 지역에도 있었고 가전업 거기를 원래 그 자리였거든요. 그 하던 자리였는데 인수를 받은데 코로나도 막 사실은 겹치고 자리도 안 좋았고 하루에 손님이 두세 명 오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서 한번 꺾이시고 그럼 보통 그 업종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무슨 바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바람을 피웠는데 매장을 정리를 하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일반 그냥 생활용품 팔았어요. 그러다가 중국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OEM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더라고 사업을. 한국 사람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레이 발매트를 제가 주문을 하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밤색 발매트를 저한테 보내놓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작이 들어갔어요. 완제품을 상품화되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빳빳하게 와야 되는데 꾸깃꾸깃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못 팔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부를 또 안 하면 안 만들어요. 그쪽에서는. 완불 다 해놓고 이제 크레임을 걸면은 또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한 7천만 원 또 손해보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자리 잡았는데 그때부터 어쨌든 팍 이제 날개도 친 듯이 잘 이제. 그럼 어쨌든 어렵다가 이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수를 한 거고 지금은 공장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공장까지 넓혔어요? 제가 이제 마케팅을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손을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협업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인연을 또 맺게 됐죠. 그러면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의 파급력인 거예요? 아니면 따르고 홍보를 잘 하신 거예요? 유튜브의 파급력이죠. 유튜브가 확실히 세긴 세구나. 마케팅이잖아요. 네.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나 여기 이 업을 하고 있어요. 내 존재를 알려야지만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가전업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하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막히는 것도 많고 키워드도 보통 이게 막히는 게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네. 네이버에서도 막히고요. 인스타도 막히고요. 그나마 유튜브가 괜찮은데 제 채널은 또 일반 채널하고 또 틀려가지고 구독자도 빨리 안 늘어요. 그렇죠. 출연 많이 하셨던데요, 여기저기? 제가 머리를 조금 썼죠. 내 채널이 성장이 더디니까 나를 알리려면 다른 유튜버들하고 협업을 하자. 제가 또 카테고리가 특이하니까 서로 윈윈하자. 그래서 제가 러브콜을 한 적도 있고 그쪽에서 또 오신 적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장 얘기를 또 한번 다시 가보면 국내에서 저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합법인지도 몰랐었고 근데 그 인형 자체가 합법이 된 지 좀 됐잖아요. 언제부터 합법이 됐어요, 그게? 그게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유교적인 그게 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입을 했는데 세관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 통과인해서 들어오고 어쩔 때는 막히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여성부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이 많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겨우겨우 합법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요즘 손님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너무나 많이 찾는 거예요. 이 인형을? 네. 이게 가격이 사실은 낮지 않거든요.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도 되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비싼데 실물 크기 인형을 왜 찾는지. 왜냐면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왜 실물 크기 인형을 꼭 찾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인형이라도 그냥 앉아 있었으면 좋겠대. 딱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저도 외로움이란 걸 좀 아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자기 집에 불을 탁 켰을 때 그런 적막함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이라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걸 사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배신을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는데 인형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네, 그렇죠. 말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네. 여기를 찾는 연령대는 좀 어느 정도 돼요? 20대부터 90대까지 있어요. 90대도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80대였는데 그 기록을 깼어요. 90대까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거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진짜 70 됐어요. 막 사람이랑 대화할 일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고민할 것 같아요. 어제랑 그제 배달을 직접 하러 김포로 갔어요. 아, 직접 배달하세요? 네, 그분은 또 저희가 가서 손봐줄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들으시니까 우리가 그냥 물건만 띡 보내버리면 힘들어하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가까우면 가가지고 친절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지 내가 그냥 마음이 놓여. 이게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래 그냥 김포여서 1시간 거리여서 가가지고 집에까지 내려다 드리고 설명도 다 해드리고 앉혀드리고 옷까지 입혀드리고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건 조심하세요. 다 해주고 왔어요. 오늘도 촬영 끝나고 어디 가신다고 했잖아요. 4시간 걸려 여기서. 그 남아요 그렇게 다니면? 얘긴 하죠. 기름값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안하니까 이 갖고 하나 내려오래. 거기다가 수고비 좀 준다고. 아 그래요? 손님, 선생님 들어오세요. 지금 촬영 중에도 손님이 왔는데 제가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거 하나 사러 왔다가 한 10개 사고 가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잘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 말씀을 잘하세요? 말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느는 거고 네. 장사를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손님 그 데이터가 많은 거죠. 안 겪어본 손님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나는 아까지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지. 네. 제가 되게 특출나시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아까 남성분이 왔잖아요. 네. 이게 제가 들어도 별로 안 부끄럽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손님들이 정말 저렇게 자세히 물어보는구나 싶어서 놀랐어요. 저한테 문의 오시는 손님들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장문의 문자로 먼저 보내요. 저는 60대 남자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의 고민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분의 사연을 듣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거를 내가 추천해가지고 이거를 좋게 해줄까 이제 저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조언도 해드리고 스킬도 알려드려요. 이거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디테일해서 못 찍었어요. 어차피 아, 진짜요? 못 내보낼까 봐.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막 진짜 해외로도 택배 보내요, 제가. 캐나다, 막 폴란드, 베트남 이런데.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글로벌이에요. 그럼 매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요? 매출은 이따가 매출, 선생님한테는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 업계에서는 한 어느 정도 거예요? 탑 같아. 아, 그렇죠. 그때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그냥 포기했으면 안 됐겠네요. 스마트 스토어가 망한 게 난 지금 너무 다행이라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접고 여기 딱 왔을 때 친정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그래도 나 밥 먹고 살게 해준 건 반려 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한테들한테 엄청 당하면서 막 내가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러면서 단단해진 거야 그동안. 그래서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쉬운 금융치료된 거 거지. 아니에요? 응? 금융치료된 거 아니에요? 잘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갑자기 막 온 세상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너무 좋네요.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 좀 진상들도 있어요? 많지. 저번에는 체험방 아니냐? 그런 식으로 훅 하고 들어와요. 직접 체험한데 뭔 소리냐고. 여기는 파는 데지 체험 공간이 아니다. 체험은 누구 집에 가서 해라.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민망하게나 해버리지. 그럼 그냥 가요? 가죠, 민방에서. 왜냐면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일부러 막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바르고 막 라인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 보여야 돼. 순해 보이면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살인단 말이에요. 나는 딱 그냥 아우라가 풍기게 그냥. 그리고 사갔어, 용품을. 반품이 안 되냐고 전화가 와. 이거는 거기를 쓴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반품이 안 된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통해. 무조건 해달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어떤 사모님이 그랬는데, 사모님 이 용품을 반품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입던 를 입어보니까 좋더라. 니도 한번 입어봐. 벗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 바이러스 세균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예 나는 직설로 얘기해버려. 그냥 탁 꽂히게. 원래 용품 자체는 반품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